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알루닌 PB27, 르네상스의 골드 오커, 알루닌 PY159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뉴스에서도 거론될 만큼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발 인명피해만은 없기를 바랬는데 연거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흰색과 검정색을 조색에 덧붙이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선 두 무채색을 조색에 덧붙인 이유는 무채색을 섞은 색이 인테리어 작업에서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조색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만의 컬러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더 자주 참고할 수 있는 무채색이 섞인 색을 번번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흰색의 경우 처음에는 그냥 제 팔레트에 포함되어 있던 PW4라는 좀 더 투명한 발색의 흰색 안료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색감이 저에게는 좀 모호하게 보여서 흰색과 조색을 하는 경우는 불투명한 발색이 좋을 것 같아 좀 더 불투명한 PW6 안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PW6도 수채물감이어서인지 발색에 어떤 매트함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재료를 찾던 와중에 같은 PW6으로 만들어졌지만 불투명도가 좀 더 강화된 미젤로라는 브랜드의 미션 디자인 컬러 매트 화이트를 사용해보고 제가 필요로 하는 색감에 가장 근접한 발색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흰색과의 조색에서는 계속 이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검정색이 섞인 색감을 인테리어에 사용할 경우에는 난색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공간에서의 난색이 시각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특히 조명이 섞였을 때 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리오 PBK7로 만든 난색 계열의 아이보리 블랙을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색의 발색이 좀 텁텁한 느낌이어서 어떤 블랙을 사용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던 와중 찾은 색이 이 PBK6으로 만든 램프 블랙입니다. 이 램프 블랙은 중간톤에서 살짝 쿨톤 사이에 있는 검정색인데요. 중간톤의 검정색인 뉴트럴 틴트색을 사용하려고 보니 단일 난류로 된 뉴트럴 틴트는 없어서 이 검정색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만들어지는 색감은 아이보리 블랙과의 조색보다는 마음에 드는데 이 PBK6과의 조색에서 살짝 그래놀이 생깁니다. 그래놀이 들어가면 질감이 덧붙여지는 느낌이라 좀 더 매트한 느낌의 검정색을 찾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조건의 검정색은 그래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조색을 해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렇게 조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업을 더 많이 진행할수록 색에 관해서는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을 할 적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색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귀한 경험이기도 한데요. 색이라는 것이 워낙에 상대적이라 알아갈수록 제 경험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철학과 과학을 포함하여 문학과 예술까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발전한 고대 그리스 사회가 세계사만큼은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되는데요.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색에 관련된 연구를 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185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골드스톤은 호메로스가 집필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분석했는데요. 글래드스톤에 따르면 자연과 풍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색에 관한 형용사의 사용이 유달리 적으며 그마저도 빛에 대한 표현뿐이고 파란색의 경우 그 표현이 불분명해서 바다를 예를 들면 구리색이라고 표현되거나 진한 자주색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바다 풍경은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바다색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프랑스의 지중해와 그리스의 지중해의 색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구릿빛의 바다라는 표현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햇살이 유독 강렬한 지중해 지역에서 풍경을 바라보면 너무도 눈이 부신 나머지 색은커녕 형체도 구분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 소금기가 많고 건조한 지역의 식물은 우리가 아는 초록빛이 아닌 연한 갈색이나 금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강한 빛에 늘상 노출되어 시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강렬한 빛과 그에 따른 진한 그림자, 그래서 생기는 형체의 구분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의 표현이 영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이란 이렇게 상대적이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가도 또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네요. 알료 PY1옥으로 만든 오늘의 보조색인 르네상스의 골드 오커는 바닷가의 모래색을 닮았습니다. 가끔 2월이면 제가 사는 곳까지 사하라에서부터 오는 모래바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그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온 세상이 어떤 필터를 씌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색이 꼭 오늘의 보조색 같습니다. 알료 PY159는 지르코늄 프리조디움 실리케이트 옐로우라는 이름의 무기 알료인데요. 독일의 BASF와 헤라우스가 벽, 바닥 그리고 욕실용 타일의 색을 입힐 때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알료라고 합니다. 굉장히 밝은 레몬 옐로우에 가까운 발색이고 착색이 잘 되며 반투명하고 내광성도 좋고 독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발색과 투명도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보조색과는 차이점이 있지요. 알료 PY159는 르네상스의 골드 오커를 제외하면 윈저 앤 뉴턴의 레몬 옐로우 딥색에서만 사용되는 알료인데요. 윈저 앤 뉴턴의 레몬 옐로우 딥색을 보면 위의 설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윈저 앤 뉴턴의 레몬 옐로우 딥의 실제 발색은 제가 처음으로 기본색으로 사용한 알료 PY53으로 만든 니켈 티타늄 옐로우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 발색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링크를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색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간혹 알료를 태우면 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졌나 추측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함께 추측만 해주세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러시안 블루와 토성 계열의 조색이 궁금해서 고른 첫 번째 색이 오늘의 보조색인 르네상스의 골드 오커, 알료는 PY159 색인데요. 골드 오커가 불투명해서인지 굉장히 텁텁하고 답답한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발색도 발색이지만 두 물감이 잘 섞이지도 않아서 무슨 색분리도 아니고 뭔가 질감이 먼지를 물에 묻혀서 꾹꾹 바르는 것 같은 요상한 느낌이었었는데요. 조색 카드를 하면서 이렇게 찝찝한 느낌은 처음이라 에이 이번 조합은 반댈세 이러면서 남은 물감을 한 번 더 채색해 보는데 우와 아까 제가 오늘의 보조색이 모래 사장의 색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채색을 하는데 진짜 모래가 나왔습니다. 조색 카드의 칸이 너무 작아서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넓은 면적의 발색을 했더니 건조 과정에서 색이 분리되면서 알료 PY159가 만들어내는 뭔가 모래를 뿌린 듯 독특한 질감이 표현되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영상 말미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윈저 앤 뉴턴의 레몬 옐로우 딥색도 이런 현상을 보여줄지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시민케 슈퍼 그래듈레이션 시리즈 알료 구성을 보니까 이 PY159가 많이 사용되어서 흔하지도 않은 이 알료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색분리 현상 때문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내피셜이 많네요.
RUPY159 지르코늄 프리조디움 실리케이트 옐로우와 그 밖의 색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에서도 색분리 현상이 살짝 보이네요. 아이고, 조색하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덧칠하는 것도 까먹었었네요. 근데 정말 이상했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PY159의 색분리 현상인데요. 썰물 후에 육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건조 후에 서서히 PY159가 드러나더라고요. 신기하죠?